자, 시작해봅시다. 컨디션 좀 하고요. 하지만 뭐 굳이 벡터 이거 못한다 해서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직선상에서 묻는 뿐이에요. 이렇게 공간상에서 표현하는 것들은 지금 당장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맛배기로 한 문제 정도 있을 그런 상황에서 소개했을 뿐입니다. 뭐가 관심 있다고? 등속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을 요게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등속 운동이라는 것은 방향도 빠르게도 바뀌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등속 운동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겠어. 뭡니까 하면 알짜임 크기가 0이에요. 알짜임 크기가 0이에요. 질량 관심 없어요. 얼마나 빠른지 관심 없다고 해요. 내가 8톤 트럭을 막 몰고 시속 100km 갔어요. 등속이에요. 내가 자전거 타고 시속 10km 갔어요. 어떤 경우가 더 큰 날짜이 걸릴까요? 하지만 질량 관심 없다니까요. 얼마 빠른지 관심 없어요. 시속 100km로 8톤 트럭이 가든 시속 10km로 지하가면 자전거가 가든 등속이면 어떤 경우도 알짜임은 0이에요. 알겠어요? 이런 거 한번 낚이면 자괴감 들어요. 낚이지 마세요. 등속 운동은 알짜임의 크기가 얼마다? 0이에요. 질량이라든지 속도하고는 정확하게 무관하게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속도축을 물었어요. A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변이 또는 이동 거리를 따지겠네요. 했습니다. 속도와 시간과의 관계에서 이 면적이 차지하는 바는 뭘까요? 면적. 예, 이동거리죠. 예를 들어서 10m/s 속도로 2초간 갔잖아. 이동거리 어떻게 쓸래? 속도와 시간을 단순하게 곱하는 거죠. 면적이니까요. 이해됐어? 10m/s 속력으로 얼마? 2초가 갔어. 그럼 당연히 20m 갔잖아. 너무나 초등학교 애들도 풀만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시간에 대해서 위치 또는 이동하는 거리와의 관계를 그래프를 그린다면 2초 지나니까 위치가 얼마나 변했다? 20m 변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시간과 위치와의 관계 또는 시간과 이동거리의 관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 기울기를 묻겠습니다. 기울기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면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량을 물었습니다. x의 변화는 뭔데요? 시간의 변화잖아. y의 변화는 뭔데요? 위치의 변화, 변이죠. 그래서 이걸 얼마? 속도라고 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b를 물었습니다. b는 4m/s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2초라면 얼마 동안 한다? 8m 가는 이런 행동이 b가 되겠네요. 이해됐어? a와 b는 질량이 서로 같대요. 누가 더 큰 힘이 걸렸을까요? 네. 같은 질량일 때. 네, a, b는 질량이 서로 같대요. 누가 더 큰 힘이 걸렸을까요? 네. 응? A가 더 많고. 등속이니까. 등속이면 저 생각 안 하니까. 등속. 낚이면 안 돼요. 멘탈 붕괴됩니다. 등속이면 일단 무조건 알짜임이 뭐다? 0이에요. 질량이든 얼마 빠르든 관심 없다니까요. 알짜임이 누가 더 크게 걸리겠습니까? 등속이면 어쨌든 0이에요. 이해됐어요? 한 번 뭐 낚이고 두 번 낚이는 거 뭐 그렇게 하지만 세 번째 낚이면은 물 고민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계속 함정을 파놔요. 감정이 얼마나 안 빠지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과거 본고사 가서 과거 가서 내신 시험 치면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 문제 나오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면접장에서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예요.
쪽이 더 많은 힘이 걸려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등속이면 어쨌든 알짜이 뭐라고? 0이에요. 누구한테 더 알짜이 크게 걸려? 아니 등속인데요. 둘 다 알짜이 0이에요. 라고 자신감 있게 답해 주시라고요. 네. 즉 과거가는 관문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가서는 에이 그 정도는 다 통과했으니까 다른 문제들 물어보겠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한테 나중에 이제 각종 모의고사라든지 생물도 수업해서 알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뭐가 친다고? 위클리라는 것을 매주 시험 칠 거예요. 아마 물화상지 5문제 정도씩 해서 합해서 20문제 단위로 그렇게 칠 예정이에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칠 거예요. 글이 뭐 시간 아예 잡히던데. 예, 잡혀 있어요. 그만큼 어렵죠. 어? 아, 쉬운 문제 위주로 줄 거예요. 아, 첫째인데 이런 거 줄 거라고요. 이걸 그냥 뭐 A가 더 크다 동그라미 치면 나가. 나가라고요? 쌤 못에 대못이 쿵 박히는 거야. 이제. 등속이면 뭐라고? 알짜기? 여기다. 영해. 결과인데 참 많이 났대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났던 게 뭔지 알아요? 작용, 안작용이에요. 힘이란 것은 항상 상호작용이랄까. A가 B한테 어찌어찌 한다는 B도 A한테 어찌어찌 하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깡패 주먹인데 턱을 때렸대. 네. 주먹인데 턱에 가해줄 힘이 클까요? 내 턱이 깡패 주먹에 가해줄 힘이 클까요? 같아요. 같아요. 안 같은 것 같은데? 같아요. 그래서 깡패가 나를 이렇게 턱을 때렸어. 야, 씨, 내가 깡패 새끼 씨, 내 턱을 얼마나 갈겨줬는지 알아? 맞아요. 행동의 주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같이 주고 받고. 예. 어쨌든 힘은 똑같아요. 아, 근데 턱이 훨씬 아프죠? 네. 이거 내가 이렇게 때려봐도 훨씬 아파요. 손바닥보다는 이게 훨씬 아파요. 왜 그럴까요? 응? 피부가 얇아서. 피부에 가서 여기 감각적인 수가 많아서 그래요. 감각적인 수가 많아서.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 감각을 마비시키 마취제를 쳐야 돼 이렇게 때려봐요? 뭐 그런 느낌 없잖아요. 응? 뭐 한 방에 기절할 수도 물론 있겠죠. 근데 어쨌든 기절하고 나발이보다는 자기가 힘을 크게 뭐하다고? 똑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팔도 트리 와서 나를 쿵 쳤어요. 팔도 트리 받는 힘이 클까요? 내가 받는 힘이 클까요? 같아요. 같아요. 제 뼈는 다 으스러졌지만. 그렇죠. 자기 반장 누구 묻는 것도 역시 꽤 학생들 나중에 많이 낫겠다. 뭐 멘붕 뭐 이렇게 요즘 멘붕이랑 맞습니까? 아, 또 낫겠어 하는 뭐 그런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등속이면 알짜기는 뭐다? 영이네요. 하겠습니다. 질량이 크든 말이든 얼마나 빠르든 느리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등속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나중에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지만 만약 물체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힘을 완벽하게 직각으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겠습니다. 이때 빠르기가 일정합니다. 방향 지속적으로 변화되는데요. 이런 운동을 지금 물리 2에서 가르친다 했어요. 얘는 등속 원운동이에요. 등속 원운동은 등속 운동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힘을 뭐라 부르니까 하면 구심력, 그 힘에 의한 가속도를 구심 가속도라는 힘을 써요. 운동을 시키기 위한. 알겠어요? 지구 주위를 인공위성이 돌잖아요. 그래서 그 인공위성에 가해지는 힘, 당연히 중력이에요. 알겠어요? 그 인공위성의 가속도를 나타낼 때 구심 가속도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가속도 운동이에요.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에요. 이거는 염다고 하는 물리 원정도 수준에서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리 2에서 훨씬 더 관심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도 여기 이제 3학년 되다 보니까 3학년 2학기 정도 되면은 요거를 소개할 겁니다. 하기 싫어요? 자, 뽑아놓을게요. 예,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힘을 쓸게요. 일단 등가속 운동할 때 가속도가 뭡니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앞에서 한번 가속도를 소개해봤습니다. 가속도라는 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 이걸 가속도로 이름을 쓰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변화는 처음 빼기 나중일까요? 나중 빼기 처음일까요? 그렇지, 나중 빼기 처음이에요. 그래서 가속도는 거의 낮은 속도에서 거의 처음 속도를 빼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걸린 시간 분해해야 되겠어요. 이러니?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속도를 보는데요. 가속도가 0보다 더 큰 양이면 속도가 빨라지면 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속도가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게 증가되는 이 운동 말입니다. 선생님 가속도가 양인 운동 말고 음인 운동도 있습니까? 있죠. 이거예요.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근데 일단 양인 운동에 대해서 확실히 챙겨 내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에서 속도의 그림인데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되는 운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처음 속도잖아. V제로 쓸게요. 처음 속도. 이해됐습니까? 되나?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돼요. 오늘 모든 문제는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가 양인 또는 음인 여기에 포커스 맞춰주는 거예요. 등속 운동 깨지면 이거는 과거로 다시 제고해봐야 되는 일이죠. 시간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돼요. 그러면 t초의 시간이 지났어요. t초일 때 속도는 얼마 정도나 될까요? 하는 궁금해요. 넘어가면 AT는 V 나중 속도 빼기 V 처음 속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VT, t초일 때 속도는 V0 플러스 AT 요 식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한테 4가지 공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등속, 굳이 등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균 속도를 낸다면 시간분의 거리로서 평균 속도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다 쓰면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X축에 대해서 Y축, 병리축을 줬는데요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줬대. 0에서 5초간이에요. 확인됐습니까? 0에서 5초간이고 여기는 10m 같대. 이거 평속도 얼마 나올 것 같아? 5초 만에 어쨌든 10m 같잖아. 그래서 2m/s의 평균 속도를 나타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물론 접선 방향의 순간 속도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건 다음에 되는 거고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 3가지가 소개됩니다. 예, 첫 번째 공식이었습니다. 이놈인데요. t초일 때의 속도는 V0 플러스 A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V0가 2m/s예요. 가속도가 3m/s 제곱을 주겠습니다. V 4초일 때 속도는 얼마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쓰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V0 플러스 A V 4초일 때는 예, V0 플러스 AT V0가 얼마라고? 2m/s라고 해놨습니다. 가속도는 3m/s 제곱이고 시간은 4초 달렸습니다. 얼마 나옵니까? 13m/s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네, 아니죠? 가속도는 당시 3m/s 제곱이랬는데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F 이꼴 MAC를 통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가속도가 먼저 주어졌다 해볼게요. 두 번째, 시간과 속도의 관계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 차지한 바가 뭐랬지? 이게 변이었죠. 변이었어요. 필요하다면 이동 거리가 상관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면적이 뭐가 된다고? 이동 거리 변화가 되겠다고요. 되겠네. 사각형의 면적을 먼저 낼게요. 이 사각형의 면적 어떻게 나올 것 같아? V0와 T를 곱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 삼각형의 면적을 낼까 싶은데요. 이 삼각형의 면적을 내기에 앞서서 이게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AT만큼이 더해진댔잖아요.
요 높이가 얼마 될 것 같아? 이 높이가 AT. 가속도와 시간의 곱으로 이게 속도의 증가되게 되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가 되는 거라고요. 알겠어? 그러면 요 삼각형 면적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의 x 값은 t죠. y 값은 at예요. 이해했어? 그래서 등가속도 공식 두 번째 공식이에요. 매우 중요해요. 변이 s는 하겠습니다. 변이 s는 뭐 이런 거로 해도 상관없어요. 가속도가 양인 경우에 한해서는요. 변이 s는 하겠습니다. v0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나와요. 이게 나중에 수학에 들어가면 이렇게 가는 것을 적분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반대로 올라가는 것을 미분이라는 이름을 써요. 거리를 시간에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요. 속도를 시간에서 적분하면 이동한 거리 또는 변이가 나오게 됩니다. 수학에서는 이런 미적분 짜증나는 텐데요. 이거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 응? 예, 맞아요. 뉴턴이에요. S가 변위랑 예, 변위. S는 변위가 되겠습니다. 가속도가 양일 때는 이동 거리나 변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가속도가 음일 때는 경우에 따라서 변이가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S는 그래서 정확하게는 변위를 쓰는 겁니다. 변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음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는 등가속도에서 이 두 가지 공식에 플러스 하나 더 쓰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등가속도 공식을 찢고 볶아서 원하는 답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 원하는 답에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숙제는 페이지 33쪽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첫 수에 배부를 수는 분명히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아우 이거 어떻게 풀어 힘들어 하는 거 있을 겁니다. 사진 찍으십시오. 단통 만들어 놓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단통 만들어 놓을 테니까 선생님 나 이거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겠어. 풀어줘 라고 요구하십시오. 많은 학생들이 어떤 질문하는 거에서 좀 쪽팔려 한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질문은 여러분들이 권리예요. 질문은 여러분 권리예요. 지금 많이 해야 돼. 네. 32번째 다 질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식지 않습니다만 모르는 거 그냥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참고로 다음 주 치는 위클리는 이거의 고난도 문제 수준은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좋은 문제 위주로 할 거예요. 이 두 개의 식은 V는 V0 플러스 AT라든지 X는 V0 T 플러스 T분의 1 AT 제곱. 이거는 어쨌든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근데 시간에 대한 정보 없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V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이꼴 2AS. 예. 이거는 시간 T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쓰면 매우 유용한 식이 되겠습니다. 저 등가속도에 대한 예, 등가속 운동 공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이꼴 2AS 말입니다. 알겠어? 요 놈을 양변 제곱해 볼게요. 양변 제곱하면 이쪽에 V제곱 이꼴 V제곱 플러스 2 V0 AT 플러스 A제곱 T제곱 됩니다. 맞습니까? 네. 요 V0는 이쪽으로 넘길게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이꼴 쓰겠습니다. 요 식에서 2A를 한번 뽑아볼게요. 2A라고 뽑아보시면 2A를 뽑아주시면 V0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나와요. 이거 뭐지? 예, 여기 점 S가 나와요. 이해됐어? 그래서 시간에 대한 정보 없을 때 쓰면 매우 유용한 공식이 바로 이놈이에요. 됐어? 정리하실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것들은 보통 가속도가 양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학생들이 실수를 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가속도가 있는 겁니다. 뭔 뜻입니까? 하면 x축 시간축이 돼서 속도가 일정하게 늦었어요. 느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느려지는 것까지 별 문제 되는 거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면 이 부분 되겠네요. 시간에서 속도의 그래프인데 속도가 어쨌든 양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얘는 전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점에서 순간 정지했고요. 이부터는 전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 정지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네요. 운동의 방향이 없다. 바뀌는 겁니다. 아, 이해됐습니까? 운동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힘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예, 힘의 방향은 변하지 안쳐. 않습니다. 힘의 방향은 일정합니다. 운동의 방향이 바뀌니까 힘의 방향도 바뀝니다라고 덜컥 낚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말라고요. 중요해요. 힘의 방향은 일정해요. 그렇다면 가속도의 방향은 어떨까요? 예, 이것도 일정해요. 변화된 건 운동의 방향만 변화됐을 뿐이지 힘의 방향, 가속도의 방향 바뀐 건 전혀 없어요. 이 물체가 내려옵니다. H 물체가. 이 물체가 내려옵니다. 어떤 힘을 받아서 내려왔습니까? 중력. 그렇지, 중력 받아서 내려왔어요. 천천히 등속으로 내려왔을까요? 아니요, 속이 점점점 달라지는 운동으로 내려왔어요. 다시 이 물체 내가 이렇게 던져 올렸어요. 수직하게 던져 올렸다가 수직하게 내려온다고 생각할게요. 연직 2, 3 운동이라는 힘을 쓴대요. 이 물체를 잡는 힘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내가 던지는 하고 주는 거. 내가 던지고 손을 놓는 순간부터 이제 음이 중력만 잡으면 됩니다. 물론 공기장애 이런 건 무시하고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에 중력의 방향이 바뀐 적 없습니다. 중력의 크기 없이 바뀐 적 없습니다. 중력 가속의 방향이 크기가 바뀐 적은 없다는 겁니다. 운동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와 힘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는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다면 이걸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변위축을 주겠습니다. 변위. 어쨌든 이 시간 동안 전진했다잖아. 그지? 어쨌든 이 시간 동안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변위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부진이랬잖아. 그지? 그래서 변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x축 시간과 y축 변위와의 관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뭡니까 하면 기억냐? 그래프의 기울기가 뭡니까 하면 그게 속도예요. 그래서 처음에 속도가 빨랐네. 이후에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다가 순간 정지했을 때는 기울기가 순간 없어져. 0입니다. 이후에 마이너스 기울기가 됩니다. 마이너스 속도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 정지했잖아, 운동을 방향에 바뀌었잖아 하는 이 부분은 변위로 볼 때 맥시멈, 변위 최고점이 됩니다. 이해됐어? 이 분필을 올렸다가 내렸을 때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 변위는 최고예요? 최대값이에요? 이후에 내려오면 변위값이 줄어든다니까. 10m 올라갔어요. 순간 멈추고 2m 내려왔잖아. 변위 얼마야? 8m예요. 변위 최대값은 10m 될 때 이때가 변위 최대값이에요. 순간 멈췄을 때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나 이런 등가속 운동하는 과정에서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 가속의 방향과 가속의 크기는 바뀔지가 없어요. 운동의 방향이 바뀔 때 힘의 방향이 바뀌었다? 붕을 쉬면 집에 가! 버립니다.
알겠어? 이해했어? 다음 주에 낮게 오실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 낮게 마십시오. 순간 잠기했으니까 힘이 아예 순간 사라졌다. X. 이건 힘이 이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온 동안 최고점의 순간 중력이 사라졌다? 말이 돼? 아니에요. 알았어? 정리해 주십시오. 화장실 갔다 얘가 떠오십시오. 이거는 뭐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되는 숙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책 그거 안 나오는 거 아니겠지? 응? 시중에 없지 않았지? 뭐가 될까? 뭐 중요해요. 문제 있고 뒤에 답 있으면 예전 책 아니에요? 그걸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저기예요. 근데 뭐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이게 20세기 들어와서 공부된 걸 가르칠까요? 이거 언제적 얘기일까요? 불가수 분모식이라고 있거든요. 들어서 분모식은 당연히 유선 시절이죠. 그쵸. 오늘 여러분한테 짠뜩 쓰는 공식은 예, 요 세 가지 공식을 얼마나 잘 찌르고 뽑습니까 이 얘기예요. 알겠어? 뭐 물리와 화학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몇 개 안 되는 개념 가지고 얼마 잘 적용하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수업은 이 공식 3개로 귀결돼요. 이 공식 3개로 귀결돼요. 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물리가 공부가 되면서 자주 나오는 함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면 그다음 물리가 정말 편해요. 생물 실컷 외워놨던 거 다 까먹다든지 지구가 외워놓은 거 다 까먹는 이런 게 아니라 그죠? 몇 개 하면 공식을 고치게 볼 거야. 물리원이라는 책을 공부하면요 공식이 딱 30개 나와요. 그 첫 번째 공식은 요 공식이에요. 공식 시간 줄 거예요.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면서 가속도가 양 대표적인 운동으로서 우리는 자유 낙하 운동 속에 있습니다. 자유 낙하 운동은 V제로 처음 속도를 0으로 삼을게요.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속도는 얼마 되겠습니까? 하면 지구 중력 가속도만큼 쓰겠습니다. 중학교 때야 9.8 m/s 제곱 쓰겠습니다만은 산소계산 9.8 쓰면 산소계산이 너무 귀찮죠. 그래서 10m/s 제곱의 가속도를 쓸게요. 1초 떨어졌잖아 하겠습니다. V1, 2초 떨어졌지요 하면서 V2, 3초 떨어졌습니다 하면서 V3를 소개해 보도록 하죠. 자유낙하 운동했으니까 V V0 플러스 AT요. T 초일 때의 속도는 V0고 지구 중간에서도 몇 고 10T 쓰고 있습니다. V가 얼마 나온다고? 10m/s가 나와요. V2 얼마 나온다고? 20m/s 되겠습니다. V3요? 30m/s 되겠습니다. 이동 거리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에요. V0 없고요. 2분의 1의 GT의 제곱인데 G를 10m/s 제곱되면 5배 T 제곱 나와요. 낙하 기울었네요. H1 1초 낙하했습니다. 몇 미터 내려오고 있습니까? 5m 내려오죠. 됐어요? 2초 내려왔어요. H2 몇 미터 내려올까요? 예, 20m 내려와요. 3초 내려올 때 H3 45m 내려와요.
4초면 80m, 5초면 125m, 6초면 대략 180m 됩니다. 63빌딩 옥상에서 자유낙하면 6초 정도면 바닥에 철부닥할 수 있습니다. 63빌딩에서 공기저항이 없이 자유낙하했다면 바닥에 떨어질 때 속력은 60m/s 되겠고요. 시속 따지면 시속 216km 되겠네요. 여러분들 몸이 얼마든지 시속 200을 넘게 달릴 수 있어요. 우와. 뭐 저기 63빌딩 꼭대기 말고 롯데타워 더 꼭대기에서는 더 오랫동안 자유낙하할 수 있겠죠. 물론 하나 더 쓴 절대로 아니죠. 아니죠. 이해됐습니까?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있고 EAS식을 응용해 보겠습니다. 처음 속도가 없으니까 V의 제곱은 2GH 낙하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보면 속력 V는 루트 2GH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V는 루트 2 곱하기 C 곱하기 낙하거리 H. 그래서 자유낙하했다면 낙하 H가 똑같다면 결국엔 바닥에 닿는 속력은 서로 같습니다. 질량과 무관하게. 어떤 사람이 무거운 놈이 더 빠르게 더 짧은 시간 만에 더 빠르게 떨어진다 했죠. 누구죠? 피사에서 타면서. 아니. 피사에서 타면서 한거 아니에요? 응? 뭐라고? 피사에서 타면서 그거는 좀 다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무거운 놈이 더 빨리 떨어집니다 하는 것을 반박하는 실험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갈릴리가 실제로 그 실험을 하지는 않았다는, 그러니까 그 실험은 일종의 호사가들이 만들어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m로 낙하 거리를 준다면 2 곱하기 10에 45, 그러면 900이 나오죠. 루트 900 하니까 30m/s 속력으로 바닥에 차박하 이런 산수를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속도가 의미는 얘기를 해보죠. 가속도 의미운동, 연직, 이상운동인데요. V제로는 있고요. V제로는 점이 아니고요. V제로는 있고요. 가속도는 마이너스 G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V 이퀄 V제로 플러스 AT식에서 최고점에서 이 속력을 합니다. 최고점이면 순간속도가 0이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순간속도가 0이 되면 V제로가 있겠고 마이너스 GT T는 G분의 V제로 또는 10의 V제로 이렇게 쓰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바닥에서 V제로 10m/s의 속도로 쏘아볼게요. 바닥에서 V제로 20m/s의 속력으로 쏘아볼게요. 바닥에서 V제로 30m/s의 속력으로 쏘아볼게요. 이해됐습니까? 몇 초만에 올라가겠니 한데요. 얘는 1초만에 올라가겠네요. 이해됐어? V1이 제로돼요. 얘는 2초면 최고점에 들어가요. V2가 제로. 얘는 3초면 V3가 0이 될 것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변이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요. T에다가 G분의 V0를 넣어볼게요. 최고 높이 했습니다. 최고 높이 했습니다. V0 대에 T 대신에 G분의 V0를 2분의 1 가속도는 마이너스 G를 쓰겠고 T 어떻게 쓴다고? G분의 V0 제곱 쓰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최고 높이는 G분의 V0의 제곱 G분의 V0 제곱에 2분의 1 해서 2G분의 V0의 제곱 됩니다. 20분의 V0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최고점에 도달했잖아. H1 쓸게요. H1 20분의 10의 제곱 얼마 나옵니까? 5m 나오죠. H2 20m/s의 속력으로 쏘아올렸습니다.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최고 높이 20m 나옵니다. H3 3초 동안 최고점에 올라갔습니다. 3초 올라갔을 때 최고 높이 30의 제곱 되겠습니다. 45m 올라갑니다.
이 숫자가요. 거기서 많이 보던 숫자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예요. 즉 30m/s 쏘아올리면 3초간 올라가서 최고점에 머물 순간 정지하고 이후에 3초 동안 자연낙하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유낙하라면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속도를 중에서 v 이꼴 gt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됐어? 1초, 2초, 3초에 대해서 10m/s, 20m/s, 30m/s의 속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시간에서 낙하 변이 이동거리, 자유낙하거리 h, s나 h나 한다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1초면 5, 2초면 20, 3초면 45m 나오는 이런 그림이에요. 알겠어? 시간에서 속도가 이런 그림을 그리는 자유낙하래요. 연직투성이래요. 연직투성할 때 시간에 따른 병리하면 최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그림이에요. 이해했어? 그래서 만약 처음 속도를 10m/s로 주겠다고 한다면 1초 만에 최고점 도달하고 이후에 1초 동안 또 자유낙하하는 그림입니다. 처음 속도를 20m/s 쏘겠답니다. 2초 만에 최고점 도달하고 최고점까지 도달거리 높이 얘는 20m 올라가죠. 이후에 다시 2초간 자유낙하하게 되겠습니다. 30m/s 쏘올렸대요. 3초간 올라가고 3초간 다시 자유낙하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공기의 장력이 어떤 조건에서 최고점까지 높이 h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 투지분의 v0 제곱입니다. 투지는 여기 G는 10m/s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간에 대한 정보 없을 때 쓰면 유형공식 요구를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연직투성에 대해서 V0 마이너스 V0 제곱 2AS에서 최고점 제로 V0의 제곱 이꼴 2 마이너스 G의 가속도 최고높이 H 이렇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높이 H는 투지분의 V0의 제곱이 똑같이 제시되는 방법입니다. 이해했어요? 워낙에 자유낙하라든지 또는 연직투성에 대해서는 1초, 2초, 3초는 워낙에 익숙하게 되어 있는 놈들이니까 처음부터 이 숫자는 익혀 놓으시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풀겠는데요. 페이지 1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개념 따지기라는 부분부터 있습니다. 참고로 참여 파트는 아직 안 풀어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념 따지기 한 이후에 18페이지부터 유형 익히기라는 걸로 나오고 이후에 22쪽에 보면 참으려 토론마당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한 사이클 돈 뒤에 한 사이클, 서킷 3F를 한 사이클 돈 뒤에 그때 다시 한 번 더 시간 내서 해보도록 할게요. 참여 파트는 지금 당장은 안 풀어도 좋겠다. 그렇다고 X축 그리지 마세요. 알겠어? 한 사이클 다 돈 뒤에 그래서 역학, 전자기학 그리고 파동까지 한번 다 본 뒤에 이제 참여 파트 조금 더 고민 더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문제 쭉쭉 풀어보시고 중간중간에 채점하세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질문 받도록 할게요. 물리든 화학이든 뭐 다 그렇습니다만 결국에 누가 얼마나 많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느냐가 관건이에요.